자, 센서가 582번이죠. 지난번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추가 영상을 좀 찍겠습니다. 582번이고요. fx, gx가 주어져 있는데 일단 좀 그려보고 그지? 뭐 니은, 디귿에 대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돼. 합성함수니까. 그래서 fx를 보시면 요렇게 생겨먹었고 마이너스 2부터예요. 그러면 요렇게 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2로 잡아놓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gx 그려놓고 무슨 그냥 볼 거예요. 일단 gx는 y좌편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. 이게 gx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고, 그다음 fx는 마이너스가 작을 때는 2네요. 그래서 2로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사이 마이너스와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니까 여기 한 마이너스 2라고 놓고 이렇게 내려오겠죠.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이니까 이 그래프가 f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하나씩 볼 건데 일단은 이게 G2니까 이건 쉽죠? G2 이 그래프의 2일 때 y값 이 집어넣으면 4의 제곱 2고요. 그럼 F2니까 F2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. 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뭐 기억번호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고, 자, 니모부터 보면 일단은 이게 우함수, 기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그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fx는 보시면 이 점을 기점으로 정확히 돌아가면 이제 정확히 포개어집니다. 그래서 이 그래프는 기함수라는 그래프고 원점 대칭이니까 f의 이렇게죠.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밖으로 삐져나와서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, gx의 그래프는 y축 대칭이죠. y축 대칭이니까 얘는 우함수입니다. 우함수니까 g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잡아먹어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. 자,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. 얘는 뭐 굳이 그릴 거 없이. 물론 g 합성 f의 그래프는 여기서 그려봐야 되거든요. 제가 두 개를 다 그려드릴 거예요. 그려봐야 되겠지만 일단 니은부터 보면은, 자, 여기서 보면 g의 f의 마이너스 x 보겠죠? 근데 fx가 무슨 함수니? 기함수이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삐져나옵니다. 마이너스로 삐져나오면 g의 마이너스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. 그러면 gx는 우함수니까 우함수는 뭐예요? 이 마이너스 머시기가 머시기예요. 그래서 마이너스 머시기가 머시기로 표현됩니다. 그래서 g에 그냥 마이너스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성립이 되겠죠. 정확히 동일하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고, 니은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디귿번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번에 강의를 찍어 놓겠다 얘기한 거거든요. 자, 이 그래프를 여기다가 하나씩 그려 볼 거예요. 자, 뭐부터 그려볼 거냐면 얘부터 그려볼 거예요. 자, 디귿번 f에 그 다음에 gx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, 제가 합성함수 설명드렸기를 이 녀석의 y값 치역이 너의 정역이라고 얘기를 했죠. 그래서 gx부터 보면은 요 그림이에요. 그럼 너의 y값이 너의 높낮이가 너의 정역으로 바뀝니다. 근데 이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어디와 어디?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와 2를 기준으로 다른 그래프죠. 그죠? 그래서 얘도 이 높낮이를 마이너스 2와 2로 우리가 끊어봐야 돼요. 마이너스 여기쯤에 있고 이 x의 값이 너의 y 값입니다. y가 2가 여기쯤 있겠죠. 이렇게 판단해서 y가 2일 때 함수가 y가 2일 때 x의 값 이 집어넣으면 넘어가면 4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요. 그래서 이거 밖에서 공사를 하시는지 좀 시끄럽네요. 자, 이렇게 표현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려볼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보고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, 너의 그래프가 그지? y 값이 딱 보시면 일단은 여기부터 볼 거예요. 지금 우리가 이 범위를 그릴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저쪽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를 그려볼 건데, 그때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저 높은 값에서 2까지 오니까 얘도 x값 입장에서 저 큰 x값에서 2까지 와야 돼요. 그럼 그 그래프는 상수함수니까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죠.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그려집니다. 물론 집어넣는 방법도 있네, 그지? 이렇게 자꾸 그림을 그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그려볼까 하면 여기 사이에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. 여기 사이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. 이 그래프가 감소했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0을 기준으로 볼게요. 그럼 이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가 0이죠?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. 그럼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y 값이 2에서 마이너스 2로 오죠. 그럼 x 값이 2에서 마이너스 2로 갑니다. 즉 2에서 마이너스 2로
y 값이 마이너스 2에서 2로 증가하겠죠. 그죠? 그래서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2에서 2로 증가해요. 그런데 이 gx죠? gx 2차를 1차에 때려 넣어버리면, 그지? 2차 함수가 되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. 괜찮죠? 자,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울라나? 들어보세요. 자, 그 다음에 이번엔 0에서 2까지 이 범위를 볼 거예요. 여기를 그려볼 건데 0에서 2까지는 y 값이 마이너스 2에서 2로 갑니다.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2 y 값이 x 값으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또 2차 함수예요. 2차를 1차 합성시킨 거니까 y 값이 2에서 어디로 가요? 마이너스 2로 가죠. 그래서 y 값이 2에서 마이너스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. 그 다음 여기 부분은 x 값이 2부터 무한대 2부터 끝까지 갈 건데 그때는 y 값이 다 쭉 2 이상이겠죠. 그러면 x가 2 이상이니까 이 그림이 그려져요. 이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걸 이 그래프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됐죠? 자,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려봤고요. 자리가 없는데? 자, 저기다가 조금 다시 그려볼게요.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, 마이너스 2에서 2고요. 그림이 이렇게 왔다가, 이렇게 갔다가, 이런 그림이 이 그래프라는 걸 우리가 그려놓고,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. 자, 오른쪽 그래프는 조금 지워놓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, 그지? 위아래를 뒤집으면 돼요. 그러면 저 그래프는 G에 이렇게 fx가 될 거고, 자, 이 녀석의 y 값이 너의 또 정역으로 변하는 순간이죠. 이제 fx 입장에서 보면 되는데, 이렇게 그려보고, 여기도 일단 마이너스 2랑 2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. 자, 봤을 텐데, 자, 이번에는 fx가 안에 있는 속에 있는 함수니까 이 그래프가 어떤 식이 먹었어요? 쭉 이래 가는데 이 녀석의 y 값이 이 녀석의 x 값으로 변하겠죠. x가 변하는 거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볼 거예요. 자,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fx는 전부 다 y 값이 2입니다. 그 y 값이 2니까 여기를 그릴 건데 y가 2니까 x가 2일 때 함수 값이 2죠.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, 그림이. 다른 색깔을 그려볼까? 인두색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려보려고 봤더니 이 녀석의 y 값이 마이너스 2에서 죄송합니다.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로 가요. 그죠? 플러스 2에서 죄송합니다. 맞지, 그지? 플러스 2에서 나도 헷갈리네. 마이너스 2로 가요. 그럼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까지 이 그림이 그려지겠죠. 그죠? 그런데 일단 이 그래프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를 끊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. 그럼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를 보면 y 값이 2에서 0으로 가니 x 값은 2에서 0으로 가겠죠.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녀석이 2에서 마이너스로 가겠죠. 2에서 마이너스 2로 역시 그지? 1차를 2차에 때려 넣어도 2차 함수니까 1로 가는 거니까 그림이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. 또 마찬가지로 이번엔 여기를 보는 거예요. x가 0에서 2일 때 여기를 그릴 건데 y 값이 0에서 마이너스로 가니 0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0에서 마이너스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고 0에서는 얼마야?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 이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림이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. 그 다음 2보다 클 때에는 y 값이 전부 다 마이너스 2죠. 그럼 마이너스 2x를 집어넣으면 y 값이 2니까 그림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.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보면 여기가 x축이죠.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x축이었죠. 그죠? 그래서 요게 지금 2거든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2고요. y 값이. 그러면 요걸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.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비급번도 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그림이 조금 모르겠어요.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그죠? 근데 좀 연습해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마무리 짓게요. 자, 587번입니다. 이 문제도 제가 아까 이제 지난번에 패스했거든요. 이 두 문제를 따로 추가로 이제 강의할게요. 정역이 x는 양수, y도 양수예요. 그래프를 대충 그려서 생각해 볼 건데, 자, f의 역함수가 존재해 1대1 대응, 그리고 x12가 정역에 속하는 양수인 어떤, 그지? 임의의 원소일 때, x2가 더 크면 이게 그지? 부동호방향 반대. 여기다 이제 센수학 시수에 푸시는 분들은 특강 수업 다 하시는 분들이고 지수함수 부분에서 이건
감소함수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. 당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? x가 클수록 함수가 작다는 건 그래프는 밑으로 내려오는 중이라는 소리죠. 그래서 감소함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. 이런 식으로. 그렇죠? 1,3에서는 지금 판단하는 거니까. 자, 다음 보기에서 오는 것만 물어봤고, 여기 저죠? AB. 요 크기가 이제 주어져 있네요. 자, 그래 놓고 일단 뭘 물어봤냐면, 이게 합성함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, y는 x가 필요해요. x 값과 y 값이 같은 점들의 모임. 얘가 필요할 거고, 0, AB니까, A를 어디다 놓을까요? A를 대충 여기 놓을까요? 이 정도를 A라고 세팅하고, 이 정도를 B라고 세팅해 보겠습니다. 괜찮죠? 자, 그랬을 때 뭐 물어봤냐면, FA. 너부터 연산할 거고, FA는 뭐냐면, A를 넣었을 때 이 그래프의 Y 값이에요. 그래서 Y 값을 편의상 알파라고 놓을까요? 알파 1이라고 놓을게요. 그러면 이 친구는 좌변은 F의 알파 1으로 정의가 됩니다. 그 다음에 FB는요, B의 Y값. 그러니까 B를 넣었을 때 이 그래프의 Y값 알파 2라고 약속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얘는 F의 알파 2가 되겠죠. 여기까지 했죠?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정확히 보고 싶으면 x가 알파 1일 때니까 알파 1이면 여기로 가요. 여기로 가면 여기쯤에 떨어지겠지, 알파 1이. 그럼 알파 1일 때 함수값이 여기쯤 돼요. 다시 알파 1이 이렇게 오는 거고, 이렇게 오는 거니까 여기 알파 1이에요. x가. 그럼 y좌표가 여기쯤 있겠죠. 이게 너입니다. 그럼 알파 2의 x값은 알파 2 여기로 와. 그럼 이게 알파 2겠죠. 그죠? 이 y는 x라는 그래프니까 알파 2일 때 y값은 여기쯤 있겠죠. 그래서 얘네들이 비교해 얘가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쪽이 더 커요. 그래서 기억번은 거짓이 됩니다.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봐도 돼요. 딱 보면 내가 일부러 왜 이렇게 그러냐면 이건 그냥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. 왜냐면 알파 1이랑 알파 2랑 비교해봐요. 누가 위에 있어요? 알파 1이 위에 있죠. 그러면 알파 1이 위에 있으니까 알파 1이랑 알파 2랑 비교했을 때 알파 1이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, 그럼 얘네들이 지금 fx는 무슨 함수야? 감소함수라고요. 그러면 작은 게 더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. 됐죠?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지? 그렇게 그림 그려봐야 되고 기억번호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. 기억 거짓이네요. 자, 니은번 보겠습니다. 니은번은 이렇게 주어져 있죠.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약속해? 이번에는 K1으로 약속하고 이 친구를 K2 정도로 볼게요. 그래서 K1이랑 K2랑 본 건데 얘는 뭐냐면 K1을 넣었을 때 F에 K1을 넣었을 때 그게 A가 되는 이 X 값을 물어본 거거든요. 그럼 Y 값이 A니까 A, A를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걸 좀 지워볼게요. 아까 알파 1, 2 썼으니까 요렇게 이걸 또 지워볼게요. 이렇게. 자,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? Y가 A니까 Y는 X라는 그래프에 있어서 A, A를 잡아줘요.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. 이게 A입니다. 여기 A, A 밑에니까. 그러면 B를 좀 이따 세팅할 거고 요 점의 좌표를 즉 K1이니까 얘가 K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. K1을 넣었을 때 Y 값이 A가 된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B는 A보다 크니까 B를 여기다 좀 잡아볼게요. 아까 K랑 좀 K1은 겹쳐가지고, 자, 그러면 B를 어디까지 올려야 되냐? 여기까지 올려야 돼요. 요게 B 값입니다. 왜? 이 점의 좌표가 B, B일 테니까.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표현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? F, K2. K2가 B라는 소리니까 Y가 B가 되는 X가 K2예요. Y가 B가 되는 이 X 값이 얘가 K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너네들이 비교해서 K1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K1이 크다는 걸, 얘가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. 니은번 참이 되겠죠. 자, 디귿번 볼게요. 디귿번은 위에 걸 쓸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그죠? 위에 걸 써볼게요. 이렇게 지워보면, 자, 보겠습니다. 너무 지저분해졌나? 지금 여기가 얘가 얼마예요? 얘가 K1으로 세팅했죠. 얘는 얼마냐? 얘는 K2로 세팅했습니다. 그럼 다시 표현해 볼게요. 그럼 F 인버스에 이제 저게 K1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얘가 더 크니 물어본 거고, F 인버스에 이번엔 K2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.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지? Y가 K1이 되는 X 값을 물어본 거예요. 얘를 알파 1이라 세팅해 볼까요? 얘를 X2라고 알파 2를 세팅해 보고, 다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은 안 할게요. 그죠? 얘가 K일 때, 그지? Y가 A에서 K1으로 가는 거잖아요. 역함수라는 게. 자,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를 넣으면 Y가 너일 때의 X 값을 보시면 됩니다.
y가 너일 때 x값. 걔네들의 크기 판단을 물어본 거예요. 그러면 이걸 또 조금 지워보면 알파 1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요? 가볼까? y가 너일 때의 x값. y가 k1이니까 k1이 여기 있죠? k1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. k1 그러면 요렇게 이 점의 좌표가 k1, k1 k1이니까 너의 x값이 내려볼까요? 얘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너의 x값이 너가 얼마라는 걸 알파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y가 너일 때의 x값 k2 y값 k2 k2는 여기 있죠? 그럼 여기 k2가 되겠죠? 여기 k2 왜냐면 이 점의 좌표가 k2, k2니까 그럼 y가 너일 때 x값 그러면 일로 와 k2 너 y가 너일 때 x값 이게 요게 알파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. 누가 더 커? 알파 2가 크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. 조금 어려웠나요? 그죠?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그지? 그림 그려보고 요 두 문제 지난번에 못했던 걸 마무리 짓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